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당이 토플 리딩 대표 강사 신음입니다. 자, 3월이에요. 3월 적중 특강인데 사실 지금 제가 좀 꾀지지 보이죠. 제가 너무 심한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져서 목소리가 좀 나오기는 하는데 지난주에는 거의 뭐 목소리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서 거의 수화로 수업을 진행할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제 3월 달에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아마 지금 이 적중 특강을 좀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어쨌거나 수업을 전달해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약간 좀 외모보다는 내용에다가 치중을 해서 좀 들어주시기 바랄게요. 자, 예상 토픽 3예요. 그래서 3월에 나올 토픽 3가지를 골라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성. 화성은 제가 보니까 지난달에 아마 신하수 선생님께서 LC에서도 애스트로노미 지문이 나올 거라면서 그 애스트로노미 지문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리딩에서 나오는 부분하고도 굉장히 비슷해서 글의 흐름도 굉장히 비슷하게 들어가고 그 애스트로노미 지문에 나오는 것들 중에서도 이제 하나를 딱 뽑아서 나오게 되면 화성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할 것 같아라는 걸 한 가지 기억을 하시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유럽 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 문화의 영향 이렇게 3가지를 뽑았어요. 그래서 각각의 토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 각각의 토픽이 나왔을 때 흐름은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얘들을 읽어내려 갈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성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토픽은 거의 크게 2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물이 존재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화성 표면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자, 화성에서 물이 존재하겠는가 이렇게 찾아주는 건 뭘 보겠다는 얘기냐면 화성에 물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행성일지라도 물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혹시 생명체가 살 수 있겠는가라는 개념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게 되면 물이라고 등장을 해주면서 워터에 대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life,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로 같이 전개가 될 거고요. 그러면서 지문에선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Earth-like planet. Earth-like. 무슨 뜻이야? Earth-like. 자, Earth-like라고 하게 되면 지구와 닮은 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지구와 닮은. 그러면 지구와 닮은, 지구와 같은 이란 뜻을 그냥 지구와 같은 행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상 제대로 못 읽은 거고 지구와 같은 행성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화성 표면의 특징은 주로 누구하고 같이 연결해서 나오게 되냐면 문하고 비교를 하면서 글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구하고 비교하게 되는 건 지구처럼 여기에도 생명체가 있는가, 물이 존재하는가 하고 나오게 될 거고 화성 표면에 대한 특성을 가게 되면 우리의 문하고 달 표면하고 비교를 해서 달 표면에서는 어떤데 그리고 화성에서는 어때 이렇게 같이 나올 거거든요. 자, 화성하고 그 다음에 문의 공통점을 좀 알려드리면 대기가 희박해요. 대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외계에서 여러분들 이거는 리스닝 적중 특강에서도 들으셨을 건데 만약에 그 스페이스에서 애스트로이드 같은 것들이 만약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유성이 들어오게 되면 애스트로이드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이들이 딱딱딱 땅에 막 부딪히면서 그래서 분화구 크레이터를 형성하기도 하고 임팩트 자, 임팩트라는 단어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임팩트는 충돌이라고 해석이 되게 돼요. 그래서 임팩트 크레이터 이렇게 말해주면 그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었던 애스트로이드가 부딪혀서 그래서 땅에 이렇게 움푹 패이게 됐던 임팩트 크레이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좀 울퉁불퉁한 표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달과 굉장히 비슷해. 뭐 이런 얘기들이 등장을 해줄 거고요. 대신에 화성에 대한 얘기를 잘 읽어보시면 단순하게 그 임팩트에 관련된 얘기만 나오는 건 아니고 누구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할 거냐면 윈드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줄 거예요. 그래서 윈드가 강력한 erosive agent. erosive란 단어는 땅을 깎아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람 자체가 땅을 깎는 그러한 힘으로서 작용을 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윈드가 가지고 있었던 특성이 erosive agent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agent의 동의어 문제가 나오게 되면 force. agent, force. 그래서 erosion을 야기시키는 힘으로써 바람이 행동을 해주는구나. 이런 특성들을 좀 봐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 2가지 특성들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에 더 나올 문제는 사실은 화성 표면의 특성보다는 물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물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될 것인가. 자, 일단 글의 흐름을 보시면요. 지구하고 화성하고 둘 사이의 대기의 구성이 다르다. 이런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화성에 비하면 굉장히 대기가 두껍게 있어요. 자, 대기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대기는 atmosphere라는 단어를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대기의 양이 많다라고 했었을 때는 deep이라는 단어를 써주고요. 대기가 희박하다고 할 때는 thin atmosphere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기의 구성이 굉장히 띵해요. 그래서 화성에서는 대기의 구성이 띵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이게 얇다는 얘기는요. 뭔가가 증발해서 나가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만약에 있었다 손 치더라도 사실상 휘발하기가 굉장히 편해서 evaporation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편해서 그래서 사실상 물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이런 얘기들이 일단 등장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두 번째 단락쯤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가지고 그런데 화성에 물이 존재했었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존재한다 보다는 과거에 물이 존재했었어 같은 지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과거에 물이 있었었구나. 그리고 이 물이 존재했다는 걸 가지고 우리는 맞아. 생명체가 아마도 존재할 수 있었을 거야. 이런 가능성을 밝힙니다. 그런데 토플은요.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의 내용이라고 해서 하나의 중심 소지지만 하나의 내용이 끝까지 계속 연속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중간에 변화를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이 변화가 가져가지는 곳에서 반박이 일어나거나 문제점들이 지시게 돼요. 그러면서 사실상 생명체가 있기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증거도 없었죠. 그래서 생명체가 사실상 있기는 힘들어. 이러면서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따라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흐름들을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문제로 만들어질 거야? 라고 하게 되면 각 단락의 중심 이야기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락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 단락에는 답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water. 화성은 지금 지문 전체에 나오고 있었던 소재니까 화성이 들어간 단어를 잡는 건 별로 옳은 생각은 아니에요. 옳은 생각일지라도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왜? 모든 선택지의 답에는 Mars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을 거니까. 대신에 이 Mars에서 지금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건 물이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그죠? 그러면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물 관련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water라는 단어가 들어가야지 정답으로 뽑아질 수가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단락 같은 경우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죠? life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해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생명체가 있을 수가 있어. life에 대한 개념들이 등장해 줄 거야. 그런데 화성 같은 데서는 보통 organism 같은 단어보다는 life란 그냥 생명체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life에 대한 개념들이 등장을 해주게 될 거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에는 사실상 문제가 많아. 그러면 문제점에 대한 얘기가 등장했다. 그러면 문제점에는 problem이라는 단어도 나오겠지만 challenge라든가 어떤 것이 prove하기 difficult해. 이런 단어들은 많이 나오게 될 거여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게 되면 나열 구조들이 등장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not accept 같은 문제들이 등장해 주면서 이들 중에서 지금 문제점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게 좋겠다. 이런 것들의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성 관련해서는 사실상 단어가 좀 많이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제가 단어 몇 가지를 좀 뽑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주요 배경 단어로서 runoff channel이라는 단어를 하나 뽑아드렸는데요. runoff는 이게 흐르면서 옆으로 삐져나가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보통 배경으로 시작을 한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화성에 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면서 채널이 뭐예요? 채널은 수로. 물이 흘러간 자국을 보여준 수로가 있었어요. 수로가 있었는데 대략적으로 4 billion years ago에 이런 현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 그래서 만약에 runoff 채널을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을 알 수가 있냐면 4 billion years ago의 대기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때 대기 상황의 특성은 물이 존재하기에 좋았던 상황이야. 그래서 또다시 한번 누구로 회귀를 해주게 되냐면 water란 단어로 다시 회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runoff 채널을 비유를 해줘요. 누구하고 비유를 해줄 거냐면 자, 물이 같이 나오게 되면 지구하고 같이 비유를 해준다 그랬었죠. 그래서 지구에서는 마치 river system처럼 그럼 river system이 뭔가 가만 생각해 보세요. river는 강이 이렇게 흐르면서 강이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커지는 수로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지구의 리버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물의 흐름에 의해서 많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럴 때 주로 들어간 단어가 merge, 합쳐지다
라 같은 단어들이 들어가게 돼요. merge, 합쳐지다. 그러니까 동의어 문제로 만약에 merge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combine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합쳐지다. 그죠? 하나로 합쳐지는구나. come together 하나로 합쳐지는구나. 그래서 combine 같은 단어들을 잡으시고 그래서 지구의 river system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그 river 자체가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river처럼 비유를 해주면서 그래서 river system에 비유를 해서 마치 이들이 이렇게 와서 하나로 합쳐져서 converge하고 merge가 돼서 더 큰 수로를 형성해. 이런 얘기들이 등장해 주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outflow 채널. outflow는 보통 좀 더 큰 비가 내렸을 때 범람하는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3 billion years ago.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런오프보다는 조금 더 근대로 넘어오긴 하나. 그런 빌리언은 10억이에요. 그러니까 30억 년 전에 있었던 상황을 가지고 현재도 물이 있어라고 잡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전에 물이 있었을 수가 있어. 근데 outflow는 flooding이에요. 홍수가 났었을 때처럼 한꺼번에 물이 마구 쏟아져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물이 마구 쏟아지게 되면 거의 뭐 대재앙적인 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들어가는 게 catastrophe. 그래서 재앙적인 flooding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앙적인 flooding으로 인해서 수로가 형성이 됐어. 이게 바로 outflow 채널이야. 그런데 Mars의 표면에 보면 outflow 채널의 흔적도 보이고 그리고 runoff 채널의 흔적도 보여. 그러니까 아무래도 Mars에는 물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Southern Highlands하고 Northern Lowlands라는 단어들이 등장을 해줄 건데요. 자, 남쪽에 Highland니까 고원지대예요. 그리고 북쪽에서는 lowlands가 낮은 지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겠죠. 이렇게 되니까 Southern Highlands에서 Northern Lowlands로 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Northern Lowlands에는 뭐가 보여야 되냐면 물이 모여서 버려진 곳의 흔적들이 보일 거야. 이런 것들이 같이 등장을 해줄 거고요. Southern Highlands에서는 물이 흘러간 자국이 나타나. 이런 개념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높은 남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림을 그리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그리잖아요. 남반구가 밑에 있고 북반구가 위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얘를 지구를 놓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흘러갈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둥그런 구체에서 남쪽 지대가 훨씬 더 높았어서 그래서 차라리 그냥 놀스하고 사우스를 이렇게 그리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사우스에서 놀스로 이렇게 흘러내려갔어. 이런 특성들을 같이 받으면서 나오는데 요즘은 같은 경우는 Southern Highlands, Northern Lowlands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마야라든가 이런 지구에 있는 지문을 볼 때도 이렇게 높이차에 의해서 어디서 어디로 물이 흐릅니다. 이런 경우들은 지문에 많이 등장해 주게 돼요. 이때는 방향성만 제대로 생각을 하시고 굳이 여러분들이 남반구니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지금은 남쪽이 고원이라고 얘기를 해서 남쪽의 고원지대에서 북쪽의 저지대로 물이 흘러갔어.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간 자국은 결국은 이 노던 로울랜드에서 물이 빠진 흔적들이 보이거나 물이 모였던 흔적이 보이겠구나. 이런 것들이 같이 등장해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 물이 빠지는 곳 이런 데 주로 있는 게 뭐가 있을 거냐면 베이진 같은 것들. 그래서 물이 여기에 베이진이 있었다는 얘기는 여기가 이제 바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바닥에 물이 들어가서 여기에 원래는 물이 있었을 거야. 요런 얘기 돼서 저지대에는 베이진 같은 단어들이 또한 같이 등장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 같이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단어는 지금 여러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그림까지 같이 가져왔는데요. 테라스가 우리가 보통 그냥 야외 발코니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토플 지문에서 테라스는 농경 지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계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농업 지문에서 terraced field 이런 게 나오면 계단식 농지를 말해주면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계단이 탁탁 만들어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계단이란 뜻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계단들은 어디에서 보여지냐면요. 여러분들 해안가를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해안가에서 밀물과 썰물이 있었을 때 바다가 그냥 이렇게 해안가가 땅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죠. 물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가 들어나왔다 빠져나갔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서해에 가가지고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서해에 가서 이것 때문에 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는 경우가 있으면 보시면 이제 저녁 때쯤에 가면 물이 이렇게 썰물 때가 되면 여기가 이렇게 됐다가 살짝 두툼하게 있다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층이 형성이 될 거예요. 이렇게 층. 그래서 이게 낮은 구릉지처럼 이렇게 층이 형성이 돼요. 이게 뭐냐면 물이 찼다가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물이 빠져나갈 때 흙을 쭉 가지고 나가죠. 이렇게 빠져나가고 또 찼다가 빠져나가고 그래서 물이 있었던 흔적을 보여주는 걸로 또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테라스도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해놓고 또 무슨 얘기를 해줄 거냐면 근데 정말 물 때문이야? 이러면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렇진 않아. 왜냐하면 지형의 변화를 시키는 건 물도 지형의 변화를 줄 수가 있지만 그거 말고 geological event가 있어서 그래서 그냥 땅 밑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지질학적 영향 때문에 땅이 꺼지거나 아니면 융기하거나 하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 지문을 이제 보시면 어떤 것들 얘기해 줄 거냐면 뭐 그 마rs는 지구처럼 이렇게 판이 나뉘어져 있는 곳은 아니에요. 지구는 판이 나뉘어져 있는 것 때문에 판 구조로 tectonic plate라고 얘기를 해서 이 판의 이동에 따라서 뭐 지구가 그 볼케닉 이럽션이 일어난다던가 융기한다던가 아니면 가라앉는다던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겠지만 여기선 그런 판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지질 현상에 의해서 땅이 가라앉거나 이렇게 가라앉아서 움푹 패인 곳을 우리가 뭐라고 해주냐면 depression이라고 얘기를 해줘. 심리학 지문에서 depression은 심리학이었다고 한다면 우울증을 말해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심리학 지문이 아닌 다른 모든 지문에서 디프레션은 이렇게 쑥 꺼진 곳에서 움푹 패인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땅이 이렇게 가라앉으면 결국 디프레션이 형성이 됐는데 이 디프레션에 물이 들어가서 차 있었어. 이런 흔적들이 보여. 이런 얘기들도 같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여러분들이 화성 지문에서 보셔야 되는 건 화성에서 물의 존재와 누굴 연결할 것이다. 생명체에 대한 얘기를 같이 연결해 줄 거고 문제가 대부분이 지금 이런 어떤 가설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연구에 대한 얘기들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증거가 나오거나 연구가 나오면 그래서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인데 결과가 무엇인데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각 단락에서 물이 존재했었대. 아니면 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게 디스프루브가 되었어. 그러면 그 문제점들이 각각 무엇이돼? 이런 식으로 각각의 특징만을 딱딱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막 곁다리로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 이론들을 막 제시해봤자 그 이론 각각의 내용을 보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최종 결과가 무엇인데? 그래서 결과 중심으로, 결론 중심으로 글을 읽어내시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토픽인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이 딱 있으면 2차 세계대전, The Second World War라고 하거나 World War II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때는 처음에 현상 자체는 뭐죠? 2차 세계대전 하고 나서 전부 다 국가들이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유럽 전체가 전부 다 망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또다시 제가 일부러 이 디프레션이라는 단어를 다시 가져왔는데요. 경제 지문에서 디프레션이 나오게 되면 경제 불황이에요. 디프레션 뭐라고요? 경제 불황. 그래서 경제 불황을 겪게 돼요. 그리고 전쟁 때 너무나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특히 유럽은 전쟁 때 돈을 많이 써서 문제가 생기죠. 2차 세계대전에서 유일하게 좀 이익을 받았던 곳은 맞아요. 세계 경제의 지금 현재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만 뭐 처음에는 이 전쟁에 처음부터 참여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군수 물자도 좀 팔고 뭐 이러면서 미국은 경제가 좀 좋아졌었는데 그런데 유럽은 경제 불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죠. 자, 토플 지문은 미국 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원조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면 그런 것들은 놓치지 않고 써줄 거예요. 그래서 마셜 플랜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줍니다. 자, 마셜 플랜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돼 그랬으면 뭐 저보다 더 기억을 잘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시대죠. 그렇죠? 그때 국무장관이었던 마셜이 이 유럽의 경제적 원조를 하려고 만들어낸 계획이에요. 근데 유럽의 경제적 원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정치적인 문제는 그죠? 냉전이란 말이에요. 냉전 시대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지금 이 싸움하고 난 다음에 패권을 누가 질 것인가예요. 그래서 미국이 패권을 가져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미국 중심의 것을 경제를 좀 연결시켜주고 싶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돈을 대주면서 그리고 이때 이 원조는 사실은 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차관 형식을 빌려주는 거긴 하지만 그냥 너 갖다가 갚어 이렇게 준 것보다도 그냥 거의 투자 개념으로 갖다가 다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미국 방식의 생산
사안을 이걸 통해서 한번 해봐 이러면서 막 가져다 주고, 그래서 미국에서 그 공산화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련 중심으로 패권이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서구 유럽에다가 돈을 막 갖다 풀죠. 이렇게 막 풀고 그것 때문에 회복이 된다. 그래서 회복에 대한 얘기는 뭐 보통 recovery 같은 단어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글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경제가 제시가 되면서 전부 다 파탄했습니다. 뭐 영국 같은 경우는 그들 국고의 4분의 1을 그냥 전쟁 때 다 썼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있는 돈을 전부 다 전쟁에 갖다 넣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전후 유럽의 경제가 이제 다시 발전을 거치게 되는데, 그 발전을 거치게 됐던 이유들이 지문에서 나열이 되면서, 첫 번째는 미국의 마샬 정책 때문이야. 그래서 미국에서 경제 원조를 많이 해주니까, 그래서 마샬 정책은 자기네 나라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유럽의 경제를 회복시키자 해서 이렇게 원조를 해줘요. 요거 때문이야.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갈 거예요.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제가 5단락에다가 써드렸는데요. 여기에서도 살짝 나올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마샬 정책을 썼는데, 근데 사실은 얘가 아주 완벽한 정책은 아니어서 미국의 원조, 아까는 원조란 단어를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얘들이 support란 단어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마샬 플랜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원조란 뜻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회복하게 recovery라는 단어가 나올 텐데, 미국에서 support하는 것을 끝냈을 때는 미국에서 더 이상 도움이 없으니까 사실 얘는 미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려고 하는 건데, 이 미국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skilled worker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돈만 가져가고 미국에서 이거에서 손을 떼니까 결국 경제가 다시 스탑됐어. 이런 개념들이 등장해주면서, 그렇지만 유럽 경제는 계속 발전했거든? 그럼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또 다른 이유가 등장하게 되면 사실상 정부의 역할들이 등장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주도를 하면서,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언제든 거의 비슷하게 정부 주도가 나올 거예요. 언제 나올 거냐면 국가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국가가 힘들 때 개개인한테 이 국가를 맡겨버리면 결국은 국가가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거든요. 그죠? 미국에서도 비슷한 게 하나가 있었죠. 미국의 대공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의 대공황이 있었을 때 대공황이 뭐였었어요? 스탁 마켓이 깨지면서 미국 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오면서 강력한 중앙정부 정책을 가지고 내가 국가 주도의 정책을, 산업을 시도를 할 거야. 그래서 unemployed가 되었었던 사람들에게 막 잡을 줘요. 그래서 국가 중심의 경제 정책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경제를 전부 다 국가가 주도하는 거여서 망하고 있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주도를 할 수밖에 없어서 정부 주도 하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정부가 이끌면서, 그러면 너네가 이제 일할 수 있는 뭔가 거리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의 사유화를 추진을 시켜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정부가 사유화되는 것을 그냥 눈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이끌어서 각각의 회사들이 사유화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회사들은 정부의 이 주도하에 자신의 것들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게 내가 만든 게 내게 되죠. 그럼 결국은 전부 다 거기에서 좀 더 많은 이윤을 내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좀 더 경제적인 안정성이 확보가 되었다. 이렇게 제시가 되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그런데 지금 각각의 국가들이 따로따로 하는 건 아니었어. 그래서 정부들이 모두 다 힘을 합쳐서, 그래서 intergovernmental이라고 등장을 해주면서 정부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에 의해서, 그래서 정부들끼리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발전을 이끌어 주었어. 이렇게 같이 등장을 해줘요. 그러나 역시 토플은 항상 흐름이 그냥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쭉 가진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문제점들을 제시를 해주면서, 사실상 미국의 도움이 멈췄을 때는 유럽 경제 발전도 어느 정도 멈추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들도 같이
약간을 하셔서 지문을 읽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핑크빛으로만 넘어가나 혹시 흐름이 어디서 바뀌진 않는가? however가 어디서 나오진 않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고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EU 1, 2, 3가 제시가 되죠. 이렇게 EU 1, 2, 3가 제시가 되면 요 EU들을 가지고 서머리를 탁탁 잡으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머리 문장에서도 지금 각각의 나열 구조를 가지고 2단락, 3단락, 4단락 해서 하나씩의 포인트를 잡아가겠구나. 그래서 미국의 마샬 정책도 포인트로 잡으시고 그리고 각각의 국가 주도해 그래서 government가 컨트롤해서 그래서 각각의 기업들이 사유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정부들이 서로 긴밀히 협조했어. 이런 이야기가 같이 등장하겠구나. 자,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 문화의 침략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할 거예요. 자, 문화의 침략, invasion이라는 단어를 써드리긴 했는데 얘가 굳이 뭐 침략이 invasion이라기보다는 침투에 대한 개념으로 보셔도 괜찮아서 로마 문화가 퍼져가는 거예요. 퍼져가는 거. 자, 로마 문화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서양 문화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로마가 걸 잡고 있죠. 왜냐하면 로마가 처음에 뭐 그리스가 좀 어느 정도 패권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근대에 들어와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은 로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해주게 되면 이 로마는 여러분 롬이란 단어만 생각하시겠지만 시험 문제는 기초 배경으로 라티움이란 단어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라티움은 지역명이에요. 그래서 근데 로마 고대 로마가 만들어졌던 그 중심지 이름이 라티움이라고 등장을 해주는데요. 라티움은 농경 중심의 비옥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뭐가 등장을 했었냐면 land-based society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땅을 중심으로 했어라고 하는데 추론 문제가 나와요. 추론 문제가 나오면서 그냥 땅 land-based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추론 문제 답에서는 agriculture가 이들의 중심이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agriculture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agriculture가 바로 농경을 말해주는 거죠. 땅에 기초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자체는 land가 반복이 되면서 땅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었구나. 그리고 로마가 나오게 되면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배경으로 땅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해줄 거예요. 땅을 중심으로 확장을 했어. 그래서 땅 중심으로 확장을 해. 그래서 지금도 로마에 가면 땅에 이렇게 벽돌 같은 것들이 이렇게 쫙 깔려 있거든요. 그 벽돌이 4세기 이때 이미 만들어져서 로마의 확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땅에다가 벽돌 까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땅에 벽돌을 깐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해주면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pavement, 포장도로를 만드는 거여서 오늘날에 우리가 아스팔트 같은 것들을 가지고 포장을 하겠지만 페이브먼트로 땅에다가 돌을 깔아요. 그러면 땅에다가 돌을 깔게 되니까 결국 마차 같은 바퀴가 굴러가기가 굉장히 좋죠. 바퀴가 굴러가게 되면 군사 이동도 편해지고 군사가 이동할 때 같이 들어가야 되는 군수 물자라든가 아니면은 군사 식량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갈 수가 있어서 운송수단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서 로마 확장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연결이 되면서 로마는 항상 땅 중심의 문화야라는 걸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라티움하고 연결하니까 이제 라틴이란 단어가 좀 더 익숙하게 들어오실 거예요. 라틴은 그죠? 라티움에 썼던 언어예요. 그래서 로마의 언어인데 요번에 아마 나오게 되는 건 요쪽 얘기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 로마 언어에 대한 로마인들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로마 팽창 이후에 이 언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주냐면 단지 그냥 나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문화를 전달하는 매개체였다고 생각을 한다. 요런 포인트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그러면 1번 소통의 도구뿐만 아니라 2번 이들이 문화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글의 흐름을 좀 봐드리면 언어에 대한 처음에 생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단지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들의 문화를 전달하는 매개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그냥 언어를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있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단순하게 그냥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더 나은 사람이야. better person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에 발현이 돼서 말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중요성을 주게 되었어. 라는 생각을 한 가지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언어라는 것이
로마의 문화적 정적 영향을 정복지에, 그래서 로마가 팽창을 하면서 여러 국가들을 정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복지에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는 어떻게 전달이 되었다? 말을 통해서 다른 정복지에 전달이 되었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로망스 언어라고 해서, 로망스 언어라고 해서 이 로마 언어가 기초가 됐던 언어들, 영어도 로망스 언어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앵글로색슨이 들어가면서 영어는 로망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언어들이 합쳐지긴 했지만, 지금 로망스 언어가 결국 이렇게 퍼지게 됐던 이유는 이들이 단순하게 땅을 정복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화를 전달하기 위해서 언어가 전달이 되는 것이 중요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언어가 퍼져나갔다. 이렇게 같이 연결해 주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어뿐 아니라 로마의 건축 양식 또한 건축 양식이야. 그래서 건축 양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architecture라는 단어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양식이라는 단어로 order, 뭐 도릭 오더 그러면 도릭 양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더라는 단어도 양식이라는 단어로 쓰일 수가 있구나. 그래서 건축 양식이 또한 이 로마 문화의 영향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정복지에 가가지고 딱 보면 이곳의 그 건물들의 양식이 로마의 양식으로 지어져 있어. 그래서 이게 뭘 알려주는 거냐면 로마의 문화가 이곳에까지 들어왔어. 이 로마 문화가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걸 알려주는 게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이 건물들의 데코레이션을 보면 이게 로마의 양식을 따르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로마의 지배권 하에 있었던 곳이야. 그래서 언어만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문화가 다양하게. 근데 왜 건축 같은 것들이 문제로 나오냐면요. 건축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건축은 현존하는 지금 건축물들을 보거나 이런 걸 딱 보면 아, 로마의 문화가 여기까지 미쳤구나. 그래서 그 양식이 여기에도 남아있구나. 즉 이런 것들은 증거로 채택되면서 쓰여지기가 굉장히 좋은 소재예요. 그래서 건축 양식들을 보면 결국 로마의 문화가 여기에 확장되어서 쓰였구나. 그래서 이런 증거로서 증거는요, 토플에서 증거는 그냥 가설이 아니거든요. 눈에 띄어야 되고 만질 수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까지 존재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증거로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 같은 경우는 그 얘가 딱 잡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런 거라서 이렇게 증거로서 지시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이라고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evidence란 단어로 이런 단어들을 paraphrase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특성을 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향 관련 삼총사를 알려드릴게요. 자, 영향 관련 삼총사는 impact, effect, influence라고 제가 더 적어드렸는데요. 이게 별거 아닌 단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단어예요. 이 글의 흐름 전체를 다 잡아주는 거예요. 자, impact. 우리가 앞쪽에서 Mars 할 때도 impact라는 단어를 한번 잡았었죠. Mars 지문에서 impact는 충돌이란 뜻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죠? 근데 astronomy는 지문에서 단어 있음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astronomy에서는 impact가 충돌이라는 뜻으로 들어가지만 astronomy가 아닌 다른 모든 지문에서 impact는 그죠? 영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로마 문화에 impact라고 하면 영향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effect는 impact랑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영향이 미쳐졌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에 A라는 나라가 있어요. A라는 나라에 로마 문화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의 문화가 롬이 있었으면 로만 컬처가 A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impact가 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impact가 있었어. have an effect on. 그래서 뭐 여기에 영향을 미쳤어. 보통 영향을 미치게 되면 어디에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전체는 on을 써줄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영향을 미쳤다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영향을 미쳤으면 원래 A였던 것이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A-라는 형태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지문에서 뭐가 나올 거냐면 원래 A였던 것이 로마의 영향 때문에 뭐가 되었습니다라는 사실은 A-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서는 시험 문제가 뭐로 만들어지냐면 그래서 로마 문화의 영향은 무엇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건 뭘 보셔야 되는 거냐면 결론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으로 나타났던 결과가 무엇인가
결과가 무엇인가?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변화된 것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 결과를 찾으라고 하지 원래 있었던 A를 찾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들은 지금 여기는 원인은 전부 다 정해져 있어요. 누구야? 로마 문화가 퍼져나간 거야. 그런데 그것의 결과는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로마 문화가 영향을 받아서 얘들은 뭐예요? 건축 양식이 로마의 것과 비슷한 건축 양식이 보여주었어.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이들이 로마와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어. 사람들이 자꾸만 로마의 말을 하려고 했어. 로마의 말을 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했었던 것들을 가만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애스트로노미와 관련된 마르시 지문이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지금 유럽 경제가 어떻게 영향을 받고 바뀌었을까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로마 문화니까 거의 그 고고학처럼, 고고학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인문학 역사에 관련된 얘기야. 그런데 결국은 전부 다 결과가 뭐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된 결과가 무엇이야? 그럼 지문에서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면 impact나 effect나 influence. effect 같은 경우는 동사를 바꾸게 되면 affect로 바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게 되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찾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결과를 찾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을 때도 이런 영향들이 있었구나. 여기는 빨리빨리 읽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됐어. 이 결과를 찾아내야 되겠구나.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역으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 지역에서 나타났던 A라는 양식이 무엇을 암시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답에는 로마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글을 보실 때는 이 주제를 잘 생각하면서 이 주제 하에서 지금 글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흐름을 같이 연결해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해드렸던 이 세 가지가 아마 3월 중에 좀 핫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물론 이 세 가지가 3월에 나오는 모든 시험을 커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 중에 기본으로 일단 먼저 기억을 하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 단지 이 소재뿐만 아니라 다른 토픽들이 소재에 나올 때도 여러분들이 생각 있게 글을 읽으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생각 있는 글을 가지고 내가 이 글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좀 주제를 생각한 후에 그 토픽과 관련해서 답을 찾고, 각 단락에서 어떤 특정 주제 하나를 말할 때 이 주제에 대해서 잘 기억해 놨다가 답을 찾아도 그 주제와 연결된 답을 찾는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3월 중에 정말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점수 잘 내시고요. 다시 한번 제가 좀 이렇게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동영상을 전달해줘서 좀 죄송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부탁드릴게요. 공부도 중요한데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건강 좀 챙기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서 수업도 같이 열심히 듣고 공부 열심히 해서 점수 꼭 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